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남자와 헤어졌을 때 이렇게 말해주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연애하는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친밀한 애착 관계 안에서 사이가 좋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기분이 무척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 때문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단 말이죠. 어릴 적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고 성장한 경우에는 뇌 속에 옥시토신 수용체가 늘어나면서 호르몬 작용이 활발하다고 해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갖게 만들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환희를 주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위기나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회피형은 태생적으로 주 양육자와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옥시토신 수용체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좋기는 한데 막 그렇게까지 기쁨과 환희를 크게 느낄 수 없단 말이죠. 이 옥시토신 호르몬 작용이 활발한 초원받지는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이 호르몬 작용이 약한 산악받지는 애착이 희박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새끼와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회피형은 기쁨과 환희보다는 숙제라고 인식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갈등에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애할 때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엄청 좋다가도 조그만한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180도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가 별거 아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지쳤다, 미래가 없다,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하겠죠. 어제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은 헤어지자고 하네?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장난하나?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극내향형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텐션이 높은 외향형을 만났을 때 잠깐은 즐겁겠지만 함께 할수록 기가 빨리고 에너지가 방전된단 말이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일 거예요. 만약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이 외향형 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주말까지 봐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봐요. 어느 순간 내향형은 이제 연을 끊고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외향형은 사람 만나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매일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친밀한 애착 관계를 맺었을 때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 좋고 또 헤어지면 아쉽고요. 연락 안 되면 우울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은 내 남자에게만큼은 외향적인 성격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회피형 입장에서는 뭔가 좀 버겁고 숙제 같고 개인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쉬자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고 고민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극내향형인 사람이 극외향형을 만났을 때 하는 고민과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여성분들은 그럼 나만 좋아서 만났던 거고 지는 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네, 내가 뭔가 구차하게 만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그만큼 회피형은 나를 만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피형은 연애할 때 자신은 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걸 여자친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을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제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거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쭈쭈쭈 해줘야 하는지 애도 아니고 참 난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구형 컴퓨터가 있고 신형 컴퓨터가 있어요. 포토샵을 돌려보면 구형 컴퓨터는 펜소리가 요란하고 뭔가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형 컴퓨터는 열일을 해야 겨우 프로그램 하나를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신형 컴퓨터는 조용하고 여유롭게 잘 돌아가는 거죠. 여자는 신형이라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피형은 구형이라 연애가 왠지 버겁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회피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피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요, 여자친구에게 전부 맞춰주다가 힘들고 지쳐서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너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별을 말하는 회피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좀 편한 연애를 하고 싶은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들은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서로 잘 맞는 사람이 만났다면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다, 노력하고 맞춰가는 연애보다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정말 힘들어서 헤어졌다면 두 번째 유형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회피형은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컴퓨터인지 잘 몰라요. 무작정 여자친구에게 맞춰주고 잘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을 느끼고 연애가 엄청 힘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좀 과열된 것 같아, 컴퓨터를 좀 시키고 최적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니까 이번 주말에는 서로 쉼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런껏 만나야죠. 하지만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피형이 뭔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준은 없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안정형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남자를 믿고 우리 관계를 잘 가고 싶은 마음에서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나는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억누르면서 겨우겨우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에 참았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게 된 거였어요. 이때 회피형 남자는 펑펑 울면서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부족해서 너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노력할 자신이 없고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하드웨어가 딸리고 능력이 안 되는데 마음만 앞섰던 거예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장거리 경주를 했어야 하는데 여자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무리하다가 결국 지쳐서 기권하게 된 거잖아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이렇게 포기할 거라면 멋진 남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거냐,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거냐,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 지친 상대방을 붙잡고 신문하면서 더 지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 컴퓨터가 먹통이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품을 교체하고 쿨러에 이제 기름도 칠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컴퓨터가 그냥 다운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거 잘 안다. 너도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 연애가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처럼 느껴졌을 것 같다. 내가 미리 너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쉼을 갖게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너가 나에게 많이 노력해주고 애써준 것들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가 덜 노력하고 힘을 가지면서 편안히 나를 만났어도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했었을 거다. 만약 다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너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나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할 때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쉴 수 있도록 쉼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리 너의 힘든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너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전혀 없고 좋은 추억들, 좋은 감정들 잘 간직하겠다. 지친 몸과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고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남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었을 때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대부분은 다시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시간을 갖고 회피형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손절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린 회피형은요,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있는 회피형이 있어요. 이 유형은요, 자신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노력만 가지고 연애하지 않아요. 20대 때 컴퓨터가 퍼지도록 연애를 해봤지만 그런 연애가 얼마나 힘들고 미래가 없는 연애인지를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형 본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춰주고 만날지 말지는 여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자는 당당하게 우린 안 맞네, 서로가 잘 맞는 사람이 만났다면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분명 싫다고 했지, 헤어질 것처럼 겁을 준단 말이죠. 이런 회피형은 자신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다,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헤어진 이후에 절대로 연락 안 했다, 이별하고 난 이후에 후회한 적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을 거예요. 회피형은 굳이 자신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는 나 그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좀 맞춰주고 잘해, 나 예민하니까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형들은 서로 사이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도 갈등 상황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그 순간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컴퓨터가 먹통된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하는 건데요. 이때 회피형을 붙잡으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을 헤아려주고 너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다, 차분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감정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 나의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너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지금 나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이해한다. 그리고 너도 부정적인 감정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다. 내가 충분히 좋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졌을 텐데 너 입장과 상황을 고려치 않고 내 입장과 내 감정이 우선되어서 미안했다. 너 입장은 이런 거였고 내 입장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좋게 잘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하려던 건데 결국 좋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간 것 같다. 마지막까지 내 감정만 앞세우면서 너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회피형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준 이후 기다려 보신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대부분 다시 연락이 오게 된단 말이죠. 회피형은 자신이 까다롭고 연애하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좀 잘 다룰 줄 안다거나 갈등 상황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숙하게 잘 조율하는 모습을 매우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회피형도 자신과 잘 맞는 관계라고 느꼈을 때 분명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비록 갈등이 생겼을 때 화를 좀 낸다거나 이기적으로 연애하는 모습도 있지만 성숙한 여자는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연애를 하면서 성숙하게 잘 만나왔었다면 아무리 지가 회피형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후회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과연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항상 을이 되어야 유지되는 그런 관계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눈치 보고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이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회피형 남자를 만나면서 많이 참으셨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과연 이 연애가 행복했었는지를 말이죠. 어찌되었던 상대는 나를 그저 만만하게 보고 지가 아쉬워서 지멋대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나도 이제는 그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은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은 내 몫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사람 없이도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뭔가 아쉬운 감정이 드니까 그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은 것 뿐이거든요. 그럼 비굴하게 붙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상대의 잘못을 알려준 이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